안녕하세요. 러시아 오페라 황제를 위한 삶을 소개할 황기은이라고 합니다. 황제를 위한 삶, 러시아어로 르즌 자 짜랴라고 하는데요. 이 오페라는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하일 글린카의 작품으로 첫 번째 러시아 오페라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598년부터 1613년까지의 동란기라고 불리는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르 뾰도르가 젊은 나이에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류릭 왕조는 그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짜르로 등극한 사람은 보리스 고두노프입니다. 바로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가 작곡한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가 그의 치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가 사망하고 살아 있었으면 정당한 왕이 계승자였을 드미트리 황자를 참칭한 가짜 드미트리가 폴란드 군대와 함께 모스크바를 점령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는 1598년에 있었던 일로 이때부터 첫 로마노프 가문의 황제인 미하일 1세가 황위에 오르는 1613년까지를 동란기라고 부릅니다. 참칭자들과 여러 귀족들이 차르 자리를 놓고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폴란드 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지다가 1611년 상인 미닌과 포자르스키 공작이 폴란드 군을 상대로 모스크바에서 승리를 거두고 1613년 2월 미하일 로마노프가 황제로 선출되면서 러시아는 안정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오페라 황제를 위한 삶은 바로 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반 수사닌, 황제를 위한 삶의 주인공인 이반 수사닌은 로마노프 황제의 첫 짜르 미하일의 목숨을 구했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오페라는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붕괴하는 1917년까지 모든 황실 극장은 매 시즌을 이 오페라 황제를 위한 삶으로 시작합니다. 글린카가 이 오페라를 작곡하기 이전에 이반 수사닌을 다룬 오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인 카보스가 1815년 이반 수사닌을 작곡했는데 이는 징슈필이었습니다. 징슈필은 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들어간 독일어 노래극으로 비극적인 이탈리아 오페라에 반해서 주로 가벼운 소재를 다루는 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카보스의 이반 수사닌은 주인공이 무사히 구출되는 결말로 끝맺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1830년대 징슈필은 유행에 뒤처진 장르인데다가 비극보다 하급 예술로 취급되는 장르였죠. 그래서 글린카의 이반 수사닌은 바로 러시아 농민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를 비극으로 격상시키고 이탈리아 양식과 러시아 양식을 혼합하여 새로운 러시아 오페라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요. 이 오페라는 3악과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페라는 이반 수사닌이 사는 돔니노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수사닌의 딸 아토니나는 약혼자와 곧 있을 결혼식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수사닌은 국가가 위기라며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토니다의 약혼자 소비닌이 도착해서 러시아 귀족이 짜르로 선출되었다고 하자 이반 수사닌은 결혼식을 허락합니다. 이 막은 폴란드 황궁입니다. 다들 승전보를 기다리며 무도회를 즐기고 있는데 폴란드군이 패배했고 러시아의 새 차르가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집니다. 폴란드 귀족들은 새 차르를 납치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연이어서 무도회를 즐깁니다. 3막은 수사닌 집입니다. 수사닌 집에서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고 수사닌의 양아들 바냐와 수사닌은 짜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때 폴란드 군대가 들이닥치고 수사닌은 그들을 깊은 숲으로 데려가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바냐는 차르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고 안토니다는 슬픔에 잠기고 때마침 등장한 소비닌은 사람들을 모아 수사닌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4막은 눈보라 속에서 수사닌을 찾아다니는 소비닌과 무사히 차르에게 소식을 전한 바냐 그리고 폴란드군을 숲속으로 무사히 유인하고 죽임을 당하는 수사닌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에필로그에서 차르의 대관식을 장엄하게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이 오페라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전제 정권을 옹호하는 오페라였기 때문에 첫
러시아 오페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진보적 지식인이나 현대의 시각에서 봐서는 매우 불편한 작품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술사적인 면에서 러시아의 첫 비극 오페라로서 러시아적인 요소가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를 넘어서 비극과 같은 진중한 고급 예술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페라의 장면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막의 안토니다의 노래를 영상은 19세기 초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을 매우 잘 보여주는 아리아입니다. 자, 이렇듯 이 오페라는 러시아적인 요소와 이탈리아적인 요소를 잘 혼합해 만든 오페라로 유명한데요. 자, 다음에는 마지막 4막의 가장 유명한 이반 수산인의 모놀로그 장면을 보실 겁니다. 자,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러시아적 특징이라면 바로 감성적인 도시 로망스를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망스 장르는요, 러시아의 민속적 멜로디를 세련된 이탈리아 양식으로 재편한 음악 장르입니다. 이 장르는 글린카 시대에 매우 유행했고 특히 살롱 모임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장르였습니다.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인 4막 수산인이 죽기 전에 부르는 모놀로그는 바로 이 로망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 로망스는 러시아 관객에게 매우 익숙한 장르였던 동시에 가장 비극적이고 심각한 장면에서 진지한 이탈리아 아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러시아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로망스를 사용한 것이 당시 관객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이탈리아적 양식과 러시아적 양식을 혼합한 진중한 비극 아리아이자 로망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페라의 처음과 끝을 잠깐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1막, 처음 1막의 노래와 마지막 에필로그의 합창을 보시면 이 오페라, 즉 말해서 이 오페라의 처음과 끝 짜임새를 보면 오페라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막 속 농민들의 합창, 폭풍 속으로를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Oh
농민들의 합창은 오케스트라 없이 행해지는 아카펠라입니다. 솔로로 시작되었다가 이에 대한 다른 가수들의 답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러시아 민속음악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예, 오페라는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없는 농민들의 합창으로 시작했다가 에필로그 마지막에서는 군악대와 러시아 정교음악이 혼합된 국가 행사 음악으로 끝이 납니다. 자, 바로 이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의 합창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합창, 찬양하라를 들어보면 다른 성부가 자기 음역대에서 각자 같은 멜로디를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정교음악에서 자주 나타나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대를 보시면 이렇게 정교음악과 군악대가 같이 혼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군악대와 러시아 정교음악이 혼합된 국가 행사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오페라의 주제면에서도 오페라는 황제가 선출되어 국가가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끝나지만 음악적으로도 국가 체제가 다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오페라의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2막의 폴란드 황궁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마주르카 부분입니다. 이 오페라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폴란드와 러시아의 대결 구조입니다. 이막 폴란드 궁전은 항상 가장 화려하게 연출되는 장면으로 폴로네즈와 마주르카 등 대부분 무곡과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틀어드릴 부분은 마주르카인데요. 마주르카는 폴란드를 상징하고 수산인이 폴란드 군대를 숲속으로 이끌고 갈 때에는 바로 이 변형된 마주르카 멜로디가 연주됩니다. 자, 한번 그럼 이 장면을 연이어서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마주르카 멜로디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오고 있죠. 이렇듯 마주르카 무곡은 폴란드 군대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악적으로뿐만 아니라 연출 면에서도 두 집단은 크게 대비가 되는데요. 폴란드인들은 단체로만 등장하고 몰개성적이고 여성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폴란드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전령이 정했을 때 남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의 음악은 서정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도시 로망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는 아버지 수산인과 차르로 대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러시아 오페라 황제를 위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